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작성 경위를 놓고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해 질신 공방을 벌일 걸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4차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해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계엄 포고령을 누가 주도적으로 썼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엇갈리는 진술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우선 이 계엄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직접 모든 것을 주도해서 작성을 했는지 혹은 대통령이 검토 아니면은 그 내용 작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관여를 했는지 여부 등이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조금 다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제 김 전 장관에 대해서 국회 측의 질문이나 혹은 윤 대통령 측의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답변을 봤을 때 당시 이제 계엄령을 누가 그 포고령을 작성했는지 여부가 조금 더 그 진술로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출석을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대리인들이 질문을 하고 윤 대통령은 그 부분을 청취를 하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일단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이고 상당한 경력이 있는 그런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직접 일부 질문에 대해서도 또 직접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4차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신문 이후에 증인 신문 절차가 이어지는 거라면 국회 측에서 요청한 대로 퇴정 절차라던가 혹은 가림막 설치라던가 이 증인 입장에서는 좀 압박이라던가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우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윤 대통령과 큰 대립각을 보일까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그런 주장이나 혹은 진술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 가림막이나 혹은 윤 대통령의 퇴정 절차는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또 이어지는 그런 증인들을 봤을 때는 개별적인 증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요청을 한 것처럼 이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혹은 증인의 진술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사 재판이 준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림막을 설치해서 윤 대통령과 증인이 직접 이렇게 대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이 송수신 장치를 통해서 증인 신문 내용을 듣고 필요하면은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에게 질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윤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또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그런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윤 대통령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현재까지의 진술을 봤을 때 윤 대통령 앞에서의 진술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이 인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건 혹은 퇴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입니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을 했고 검토만 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은 이 김 전 장관이 과거의 포고령을 베끼다가 실수로 특히 이제 국회의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을 멈추게 하는 내용을 실수로 베낀 것이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었고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들을 통해서 발표를 하기를 실수가 없고 착오가 없었다, 대통령도 검토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오늘 그런 증인 신문에서 이제 정말 공방으로 펼쳐질지 아니면은 일부 내용이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 공방이 펼쳐진다면 결국에는 이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그런 질문 내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답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김 전 장관의 그런 진술을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혹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결국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더욱 이제 받아들여질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문제되는 부분은 결국 김 전 장관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의사가 있었느냐, 착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인데 그걸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결국 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 전 장관이 내가 실수한 게 아니다, 착오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김 전 장관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결국 본인의 진술을 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결국에는 뭐 오늘 진술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착오 문제는 결국 김 전 장관의 진술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다만 이제 나아가서 주도를 누가 했느냐, 검토를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은 결국 오늘 양식의 질문과 그 답변을 들어보고 신중히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개헌 포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이 휴대폰이라던가 이 노트북으로 작성한 가능성이 큰데 이것을 파기했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거든요. 이 발언을 한 이 직원들은 김 장관이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직접 포고령을 작성했다라고 인정한 이상 이런 노트북이 파기됐다 하더라도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혹시라도 그 노트북에 있었을 수 있는 그런 기타 내용들, 예를 들면은 뭐 메모라든가 혹은 참고를 했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 혹은 외부에서의 그런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었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런 점들은 결국 진술로 인해서 사실들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혹은 검토 과정이 어땠는지, 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검토를 했는지, 혹은 대통령이 뭐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오늘 증인 신문을 통해서 오가는 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증언만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진술이 뭐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특히 경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경위를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실들을 기반해서 이런 내용들을 추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늘 진술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일관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물론 거기서 판단을 마칠 수도 있지만 멈출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이러한 중대한 그런 문서의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 이런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으라고 보기는 힘들다. 상식선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일종의 조금 더 나아간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술도 중요하고 만약 일부 사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상식선에서 법상식선에서 조금 보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를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작성해 줬느냐 의 여부인데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서 이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라고 했고요. 이걸 만들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최상목 총리에게 이 검토하라고 준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러니까 진술이 배치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질문이 있을까요? 일단 그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입장이 동일한 내용은 이제 결국 이 작성은 뭐 대통령이 쓴 게 아니라 이제 김 전 장관이 썼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예. 주장을 하고,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래도 검토를 맡겼다 혹은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배치가 되는 모습이긴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오늘 질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 비상입법 기구라는 것은 일단 읽히기에는 국회를 대체할 그런 기구를 의미하는 예.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 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윤 대통령이 주장을 해왔던 그 임시적인 그런 경고성의 계엄이었다라는 것과는 상당히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증인 신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이 그동안의 입장을 유지를 할지. 왜냐하면 지금 김 전 장관의 주장들은 다들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나온 네. 주장이다 예. 보니 실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지 혹은 대리인과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지 여부가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인신문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결국 대리인들을 통해 전달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일부 잘못 전달된 바가 있고 예. 실제로는 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런 진술하는 바와 마찬가지의 경위에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뭐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 혹은 충분히 검토를 못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의견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기존 주장을 대리인들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주장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예. 대해서는 이제 기존과 달리 예전 모습과는 달리 전 장관과 이제 윤 대통령이 서로 대립하는 공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조율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증인신문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심판 결과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비상입법 기구와 관련된 질문이었고 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두 가지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비상입법 기구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법원, 헌법재판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만약 윤 대통령이 작성에 관여를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그런 계엄과 관련된 주장들, 방어놀들이 상당히 이제 깨어지는 그럴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증인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 윤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헌법 재판은 물론이고 형사 재판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증거로 추후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번 증인신문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가 조금 더 이제 이루어지거나 혹은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뭐 증인신문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양측 모두 이 양 절차 모두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제 있었던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어제 국회에서 비상기업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그전에도 진술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분명히 잡아들이라라고 지시를 분명히 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재판관이 근데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어차피 다음 달에 변론기일에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질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시켜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물론 이 청문 절차를 국회의 그런 절차들을 지켜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내용을 바로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걸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 측에서 이런 회의록 등을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을 해야 예. 그래야 이제 재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다만 이제 흘러가는 사정들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겠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이번에 이런 사령관의 진술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그런 헌법재판이나 혹은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아무래도 증언을 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의 이런 사령관들의 진술은 오염된 것이다. 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만큼 상당한 공방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증언들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예. 보입니다. 네. 즉 그렇다면 만약 이 사령관들의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려면 왜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령관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 오히려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국회에 투입된다는 예. 지시가 없었다라는 그런 잠시만요. 얘기를 네. 앞서 이제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 이 대통령과 그리고 사령관들의 엇갈린 진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말씀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령관들이 만약에 거짓 진술을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예. 그렇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령관들 입장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국회에 투입되거나 혹은 국회 안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 혹은 질서 유지만을 위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형사 사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시를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어쨌든 움직였다라는 스스로에게는 또 불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술들을 굳이 한다는 점을 보면 그렇다면 이것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깨기 위해서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신빙성을 깨트리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편 공수처의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고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성과가 없었는데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의 수사는 이 정도에서 반복을 하다가 별다른 진전은 더 이상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차 구인을 시도를 했지만 사실 표현이 강제 구인이라는 것이지 아무래도 추측을 하건대 실제로는 이런 출석을 요청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형사소송법상 예외 조항인 110조, 111조 여기에 또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수사 대상인 윤 대통령이나 혹은 압수수색의 장소를 관리하는 경호처의 특별한 입장 변동이 없는 이상 추가적인 그런 의미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 결국에는 이제 검찰에 넘기는 그 시한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